시청자,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한덕수는 무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입니다. 이진관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 국면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먼저 혐의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때문에 유죄 선고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내란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특검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특검 내부 그리고 김앤장 쪽에서 애초부터 무죄를 노리고 계산된 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밀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성북동에서 여유롭게 돈가스를 먹으러 다닐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여유가 붙는다는 사실이 늘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더 대단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내란 특검이 형량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봐주기 한 부분, 그리고 선고에서 23년형이 나온 대목 역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면 무죄였다는 판단이 과연 타당한지, 또 특검이 최단 안전 노선을 택해 기소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비공개 재판 상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장면이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며 이진관 재판장이 중계를 멈춘 이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만 나왔지만 비공개 장면에서는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방청인의 전원에 따르면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발언을 시작하며 피고인은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오랜 기간 같은 주거지에 거주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이후 20심과 30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끝나자마자 특검 측에서는 파렴치한 내란범을 구속해달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자는 배석 판사들과 2, 3분간 논의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순간 피고인은 약간 휘청거렸고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마른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휘청거림 하나에도 인생서사가 덧붙여지는 순간 법정은 드라마 세트장이 됩니다. 이후 이야기는 남천동 라스 돈가스와 백세 인생의 완벽한 플랜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현실이 이렇게까지 풍자적일 줄은 대본을 쓴 작가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은 강선우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김경칩 주장만 전해지던 가운데 강선우 의원 조사 이후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MBC는 밤샘 조사 끝에 강선우 의원의 진술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각각 3차례씩 조사를 받은 김시현과 남씨의 핵심 주장을 강 의원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강 의원은 김시현과 남씨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쇼핑백은 받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특히 남씨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경조사비 등 개인 자금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돈이 건네진 구체적 정황에 대한 강 의원의 첫 입장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쇼핑백은 기억나지만 내용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시현과 남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돈이 건네졌다고 공통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문제의 1억 원을 김경원에게 돌려준 사람이 강선우 의원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시현은 경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몇 달 뒤 가을에 강 의원이 직접 식사 자리에 불러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절했지만 강 의원이 이렇게 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은 강 의원에게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추가 내용이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해운 후보자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보수진영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3번 당선된 점을 언급하며 검증의 현실적 한계와 야당에 대한 부담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청문회의 필요성은 용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야는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로 2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혁 작가는 대통령의 오늘 워딩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사안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갑질 문제는 개인 간의 일이어서 파악이 쉽지 않지만 재산 문제는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모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국민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철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과도한 자신감이 드러난 썸네일에 대해 의견이 갈렸고 대통령 생각을 맞히는 것이 전부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빈칸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안이 올 10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과제이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대통령 눈과 귀가 가려졌다고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부터 일관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는 한쪽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다 보니 늘 같은 말이 새롭게 들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편 박지원의 경향 PB 발언과 관련해 이동영 작가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기류 변화와 법사위 입장에 따라 추가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